아이들에게 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안 걸려. 처음에 약하게 열이 났다가 약하게 발진이 생기고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때 정약용 선생님이 그 동료랑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두창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춤을 췄다는 사실상 그 예방의 개념을 처음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관점의 전환을 딱 시킨 사람인 정약용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비안TV의 김나연, 민희은, 김명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뭐죠? 어디 감기셨어요?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염병 하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코로나19. 난리였죠. 몇 년 동안 좀 전 세계가 좀 멈춰 있었고 많은 사람들 목숨까지도 조금 잃었었던 백신이나 마스크가 좀 일상이 됐던 또 시기가 있었죠. 아, 이 정도면은 코로나가 인류의 최대 감염병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사람을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이 죽인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네. 천연두? 그 20세기 한 세기 동안 천연두로 사망한 환자가 3억 명이나 돼요. 3억 명이요?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좀 의학적이나 사회적으로 좀 인프라가 있었던 때여가지고 조금 대비가 좀 할 수는 있었는데 그때는 뭐 백신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뭐 의학을 체계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국가 매뉴얼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많이 퍼지게 된 감염병이 됐습니다. 이 백신도 매뉴얼도 의학도 아예 없었던 조선시대는 천연두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러면 약간 저주 내렸다라고 생각하겠다. 굿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 조선 후기 때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백신 개념을 직접 연구하고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야? 누구요? 누구? 힌트. 힌트 정씨입니다. 정이에요? 네. 정약용? 맞습니다. 정약용 역시. 그 천연두를 직접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것도 정약용. 연구했어요. 그러니까요. 천연두가 사실은 조선시대 때 갑자기 나타난 병은 아니고 고려부터 조선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유행하던 병이었어요. 조선에 들어오면서 근데 병이 약간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조선 왕조실록 다들 아시죠? 네네. 거기를 보면은 국가랑 왕실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재난이라고 두창, 마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아이들이 좀 많이 사망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좀 끊이지 않았어요. 오열이 좀 갑작스럽게 나서 원문들을 찾아보면은 손을 대지 못할 정도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얼굴이랑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단순한 두드러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종기가 되고 온몸을 덮어버리고 터지면 흉터가 무조건 났고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시대 때 천연두를 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서 어떤 기록이든 그림이든 이런 데도 천연두 흉터를 앓은 사람들의 그림들이 많아요. 이 오명항이라는 어떤 문신의 자화상인데 천연두 흉터가 되게 자세하게 남은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 병을 마마라고 불러요. 병을 질병이 아니라 좀 신적인 존재로 대했던 거예요. 마마 신이 노하면 병이 간다. 호환마마가 무섭다는 표현 아실까요? 네. 그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마마가 그 천연두예요. 그거를 마마라고 맞아요.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질병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기대겠어요? 구슬해야지. 그쵸. 무속입니다. 천연두가 왔을 때 무당을 불러서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다 모여가지고 낫게 해주세요. 마마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걸 느껴요. 내가 구슬해도 죽고 제사를 지내도 죽고 그 의원들도 치료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열 나고 발진 있고 고름 차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때부터 그 병을 관찰하는 시선을 조금 가지게 돼요. 이제 이성의 발달이 오는구만. 맞아요. 병을 관찰하게 되는 시기가 딱 선조 시대입니다. 그때도 선조예요? 허용이 선조였는데? 맞아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딱 전에 선조가 아끼는 아들 광해군이 천연두에 걸려요. 사실상 천연두가 걸렸다 하면은 거의 사망 선고였어요. 근데 이제 왕의 아들인데 뭐라도 해라. 그때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요. 허준도 불러요. 허임도 불러요. 정확하게 누가 치료했다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시절이니까 허준이나 허임이 그것도 같이 해주지 않았을까. 실제로 허준이 쓴 의서에도 천연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시절에 워낙 많았어가지고. 근데 허준이 천연두를 치료하면서 찾아본 의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중국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약재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약재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조선에 있는 약재를 구하는 게 훨씬 쌌고 중국에서까지 약재를 구해오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허준이 중국 의서를 가져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원리만 가져오게 돼요. 어쨌든 그 원리가 통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구할 수 있는 황금, 황면. 맞아요. 지금 많이 쓰죠. 황백, 뭐 치자. 다 시켜주는 거. 맞아요. 특히 여기 맞아요. 여기 지켜 여기 지켜. 그리고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열이 너무 많다 하면 열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황금, 황련 이런 애들이 해독하는 과정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증적인 대응을 좀 기본으로 하면서 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열독을 풀어야 된다. 이런 약재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허준이 그래서 일부를 좀 살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완전히 근본적으로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대증 치료는 사실 예방은 되지 않아서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정약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천연두를 왜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9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중에 6명 정도가 천연두랑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약용이 내가 명색이 의학을 아는 선비인데 내 자식 하나 살리지 못했다. 이거를 실제로 이제 적어놓으면서 천연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정약용의 접근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라고 정약용이 쓴 책들을 다 모아둔 그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에서 병이 있는데도 백성이 죽는다면 하늘의 벌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드디어 이제 신에서 이렇게 그쵸. 내려왔네. 하늘이 주신 벌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약용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찾아요. 그게 바로 대두랑 감초예요. 실제로도 좀 해독으로도 많이 쓰였었던 약재들인데 천연두가 몸 안에 쌓인 독성 반응이니까 독성을 좀 완화하자. 몸의 부담이라도 줄이자. 근데 병이 시작되니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그때 그러면은 안 생기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방의학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돼요. 정약용의 저서 중에 마과회통이라고 있어요. 마과라는 게 그때 그 두창이나 홍역 같은 소아 감염병을 뜻하고 두창 지식들은 많았는데 다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완전 회통, 마과회통. 모아서 이거를 거기에다가도 병이 시작된 뒤에는 아무리 잘해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가지고 청나라에서 이제 전해지는 인두법이라는 거에 주목하게 돼요. 천연두가 잘 된 자의 딱지를 뜯어서 종지에 넣고 손톱으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 으깨서 즙액을 만들고 솜에 적셔서 아예 콧구멍에 넣어라. 그게 인두법이에요. 근데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완전한 그 최선이었죠. 당시에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무조건 2차 감염이. 아이들에게 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안 걸려. 처음에 약하게 열이 났다가 약하게 발진이 생기고 끝나요. 끝나. 예방접종처럼. 그래가지고 이때 정약용 선생님이 그 동료랑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두창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춤을 췄다는. 근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저 딱지를 내 코에 넣는다고? 우리의 코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산도 좀 못했어요. 근데 그 시기 동안 서양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소두창을 앓은 사람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소두창에 걸린 여자 고름을 채취해서 어린아이 팔에 상처를 내서 거기에 접종을. 고름을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 그걸 이제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의학적으로도 좀 경악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그 이후로 이제 조선시대에도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서양의 우두법을 이제 들여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제너도 그걸 처음으로 만들었고 지석영이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정약용은 조금 숨겨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그 예방의 개념을 처음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관점의 전환을 딱 시킨 사람인 정약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좀 모든 시도가 백신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고 80년 5월 8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상에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완전히 없앤 유일한 감염병이에요. 위대한 승리죠. 근데 원장님 천연두 백신 맞으셨어요? 저 몰라요. 그 영유아 백신 뭐 이런 거에 지금 저희는 천연두 백신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병이 사라졌으니까. 지구상에 없어요. 접종도 없고 백신도 대량 생산되지 않아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